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보면 첫 번째가 학습자, 두 번째가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모형 차원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접근 차원에서도 안 다뤄지지만 방법으로 가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다. 수업은 구체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수업을 하는데 밖에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축구를 하는데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럼 수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수업에 방해가 될 때 집중해서 진행해야 될 수업은 굉장히 제약이 많겠죠. 일종의 강설식 수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통해서 강의 내용들을 학습자에게 주면 학습자들이 그것들 중에서 자기가 이해되는 것들을 유의미한 것들로 정리해서 습득을 하는 그런 수업이 강설식 수업입니다. 옆에서 잡음이 많으면 이 수업에 제약이 많겠죠. 반면에 수행형 수업을 할 때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밖에서부터의 잡음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인터넷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냥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것과 학생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패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교육의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실 안에 교실 밖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전통적인 수업, 그러니까 아무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들을 안 갖고 있었던 한 70년대 교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모든 교육은 교실이 인큐베이터이고 실험실이고 가상현실인 겁니다. 국어과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국어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언어들을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사용할 언어의 능력들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언어들을 교실에서 배운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회에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 안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면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누군가가 그것의 표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줘야 되고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그 예시이고 모델이냐? 국어교사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교사가 언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국어교사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관습들, 이것들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대체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가르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방 이후에 국어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지방 쓰는 법 이런 거예요. 전보 붙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실제적인 거죠. 나가서 솔직히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들어갔을 때 배우지 않았으면 편지 봉투에 보내는 사람을 어디다 쓰고 받는 사람을 어디다 쓰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무 데서도 얘기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요. 보내는 사람은 어디다 쓰고 받는 사람은 어디다 쓴다. 주소는 어떤 방식으로 쓴다.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건 뭐냐면 교실에서 교사가 그 세상에서 사용하게 될 언어의 예시자이자 모델이자 교정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실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는 말 그대로 최악의 인큐베이터인 거죠. 최선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생존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인큐베이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교육의 모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언어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둘 중에 하나죠. 학생들이 세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세상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런데 인터넷이 갖춰지고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수업에서 쓸 수 있게 되다 보니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교육의 모델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교육을 했던 가설들이 다 깨지고 바깥에 있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플립러닝 같은 개념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수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동영상 강의에서 내가 중학교 교사가 된 다음에
한 4월 후반쯤 됐을 때 점점 교실 안이 더 더워지고 체육 수업하고 나면 냄새가 나요. 중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 데리고 등나무로 갔습니다. 학교 운동장마다 등나무 벤치가 있잖아요. 등나무 벤치에 앉혀놓고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배, 한 30년 선배, 30년쯤 되는 선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면서 막 째려보고 가신 다음에 나중에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수업 시간에 왜 수업 안 하고 애들 운동장을 내보내가지고 놀고 있냐고. 선생님, 저 수업한 건데요. 무슨 수업을 한 거냐고, 운동장에 나가서. 그런데 그 당시에 나는 명확한 의식은 없었어요. 뭐 수업 밖에서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지, 교실 밖에서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실은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교실은 이런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는 육명체의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체육은 맨날 교실에서 공부를 안 하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운동장에서 하는 것들은 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육교육을 위한 공간은 거기가 교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산과 들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자연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바를 글로 쓰게 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자연이 교실이 되는 거죠. 교실에 대한 개념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건데,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교실의 개념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저항이 컸어요. 지금 나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었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교실 바깥 교실 안을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공간 갖고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한 10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한테 강의를 했을 때는, 자 봐라, 여기 수업 시간이 있다. 한 차시 수업이지. 근데 수업은 한 차시 수업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 2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3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교육 내용에 따르면 2차시 수업을 이용하는 수업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런데 10년 전에는 모든 학교의 모든 수업이 뭐 특수한 교과들, 음악과 같은 또는 미술과 같은 특수한 교과들을 빼고는 다 모두 시간이 똑같은 시간으로 잘라져 있었어요. 왜 똑같은 시간에 잘라져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죠, 별로. 있었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들 똑같은 시간을 갖는다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시간이 하나의 수업을 하는데, 이건 이제 차시의 개념과 단위의 개념은 구분해야 되는데, 학습 목표가 하나면 한 단위 수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짜리가. 근데 그 학습 목표가 규모가 좀 큰 것일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규모가 작으면 한 차시 갖고도 한 단위 수업을 할 수 있고, 아니 규모가 큰 수업이면 여러 차시에서 한 단위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법이나 작문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학, 소설 같은 수업을 할 때는 제재 읽는 데만 1시간 걸려. 그러면 한 차시 안에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3시간, 4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3, 4시간이 한 단위 수업이 되는데,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한 차시 수업하고 여기 또 한 차시 수업을 하는데, 한 차시 수업은 월요일 날 해. 그러면 한 차시 수업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할 거 아니겠어요? 화요일 날 수업해. 그러면 요 시간 끝나고 나서 다른 수업들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와서 다른 수업 하다가 국어 시간이 다시 돼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수업을 중단했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하나의 수업이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수업이 끝난 건 아니에요. 수업의 양상이 바뀌는 겁니다. 교실에서는 교사하고 학습자가, 특히 학습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관계를 맺으면서 교사학습 활동들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교사학습 활동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수업 종치고 나서 쉬는 시간 이후부터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일 때까지는 개별화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활동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지 수업은 지속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교사하고 학습자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교사하고 학습자가 서로 만나서 교육적 상호작용을 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질문을 나한테 카톡이든 메일로 보냅니다. 선생님, 그 활동 부분에 보기가 안 뜨는데요. 동영상이 안 뜨는데요. 라고 보냅니다. 이 보내는 건 뭐냐면 수업 중에 질문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수업과 무관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수업의 연장선 속에 있고, 그거는 교육적인 상호작용이 강의실 밖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금년처럼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는 수업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공간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의 시간 여유가 있다면
어떤 교수님은 딱 요 요일에 요 시간대 동영상을 봐라. 그렇지 않으면 결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거는 관리상의 편의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순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A 학습을 한 다음에 B 학습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순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필요해. 나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의 마진을 언제까지는 그거를 시작할 수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뒤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공부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공지를 한 겁니다. 딱 그 주에 들어야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 변화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변화 때문에 생긴 거다. 그거에 의해서 수업의 설계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 하나는 교육 내용인데요. 교육 내용은 여러분들은 교육 내용만 주고서 스스로 교재를 만들고 스스로 교육 내용을 구체하고 하지는 못하는 상태니까 기본적으로는 뭘 갖고 하냐면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교육 내용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구체화하고 대체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대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서 이를테면 서울 강남권의 학생하고 또는 미안합니다. 울릉도의 어떤 학생들하고 똑같은 예나 똑같은 학습의 활동의 수준들을 가지고 가르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거기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활동지가. 근데 교과서는 똑같은 교과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학생한테는 활동이 굉장히 무료하고 재미없을 것이고 어떤 학생한테는 활동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고려하더라도 교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활동지라고 하는 학습 활동지라고 하는 별개의 학습자를 위한 활동의 교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학습자가 어떤 학습자인지를 모르면 그거 못하죠. 학습자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졌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교실에서 전체를 다 수업할 건지 아니면은 교실과 교실 밖을 같이 고려할 건지 이거는 이제 전통적 개념이니까 교실과 교실 밖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있어요? 인클래스, 아웃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수업 시간 내에서 할 거냐,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 것을 활용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틀이 교사학습 과정안이라고 하는 틀이니까 교사학습 과정안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